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의 대대로 무관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명은 안응칠인데 가슴과 배에 걸쳐 점 7개가 있었던 까닭에 아명이 응칠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중근은 어려서부터 사격에 능해 조준도 하기 힘든 화승총으로도 먼 곳에 관역을 맞춰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장남인 안중근을 포함해 3남 1녀 모두를 독립운동가로 키워낸 장한 어머니였습니다. 1894년 16살의 안중근은 김아려와 결혼을 하고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 백성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아버지와 함께 70여 명의 병력을 모아 동학당에 항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학의 난을 진압한다는 핑계로 불러들인 러시아와 일본은 조선 침탈의 야욕을 본격화하게 되고 안중근은 다시 일제와 싸우게 됩니다. 안중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몽학교와 돈이학교를 운영하며 애국 계몽운동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일제 침략이 극에 달한 1907년 안중근은 서상돈이 이끈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해 관서지부를 개설하고 지부장이 되어 곳곳에서 연설로 보상금을 모집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1907년 7월 날로 심해지는 일본의 침략에 민족 교육만으로는 저항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안중근은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에게 작별을 고하고 무장 독립운동을 위해 북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조마리아 여사는 떠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집안일은 생각지 말고 최후까지 남자답게 싸우거라. 1909년 안중근이 사는 동지들과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심하고 동의단지회 동지 11명과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동맹을 맺고 잘린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로 태극기에 대한독립 글자를 쓰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사는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전세계의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 주목을 끌게 한 세계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격 당시 안중근 의사는 이토의 얼굴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일부 군중이 이토의 이름을 연호하자 백발의 길고 흰 수염을 가진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이토임을 확신하고 저격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세 발을 이토에게 명중시키고 혹시 이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토의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도 총을 쏘아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이코 국내 대신 모리타이지로 남만주철도 이사 다나카 세이타로에게도 중상을 입히며 타고난 저격수의 명성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총을 난사한 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한 발을 남겨놓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어로 대한제국 만세라는 뜻의 코레아 우라를 외치며 체포되어 당시 일본의 식민지인 관동주 리순 감옥으로 이송 수감됩니다. 수감된 안중근은 신문을 받으며 검사인 미조부치 다카오에게 자신이 이토를 죽인 15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이는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영웅의 넘버 중 가장 유명한 누가 죄인인가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조마리아 여사를 포함해 안중근의 가족들은 일제로부터 혹독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마리아 여사는 죽음을 앞둔 안중근을 끝까지 면회하지 않고 형의 면회를 가는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게 합니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그리고 안의사의 사촌동생 안명근을 통해 흰색 수의를 보내 이 옷을 입고 최후를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안의사의 사형집행 전 마지막 사진에서 입고 있는 눈부시도록 하얀 수의가 바로 이 옷이었습니다. 리순 감옥에서 31세에 사형수가 된 안중근을 감시하게 된 간수는 25세의 치바 도시치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영웅을 살해한 안중근 의사에게 총을 겨누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적개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감부터 사형까지 함께 한 144일 동안 도시치는 안중근 의사의 대의명분과 동양평화 철학, 재판정에서 꺾이지 않는 의연하고 당당한 태도, 그리고 인간적 품위를 접하며 안중근을 존경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순국 5분 전 안의사를 마지막으로 만난 도시치에게 안중근 의사는 다 읽지 못한 책이 있으니 시간을 달라라고 말하며 그간 보여준 친절을 고맙게 생각하오 동양의 평화가 다시 찾아와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태어나 반갑게 만나기로 하세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때 도시치는 선생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저립니다. 앞으로 선한 일본 사람이 되도록 생을 바쳐 정진하겠습니다. 라며 괴로워했고 그런 모습을 본 안중근 의사는 지필목을 청해
위국헌신 군인본분 이라는 글을 써주며 자네가 하는 일은 군인의 본분이니 미안해하지 말라 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죽음 후 도시치는 자진해서 제대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49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만든 불단의 안이사의 위패와 그가 남긴 유목을 모시고 절을 하며 기렸습니다. 그가 죽을 때 안이사의 유목을 갑으로 삼고 아침 저녁으로 위패를 모시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의 아내 기치연은 1965년 74세로 죽을 때까지 그 유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이사의 유목은 1980년 의사탄생 100주년을 맞아 유족들이 한국 정부에 반환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144일간 쓴 유목은 200여 점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산재에 있습니다. 이 중 안중근 의사의 것으로 확실히 밝혀진 유목은 62점이며 이 중 30점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목들은 안중근 기념관에서 상설 전시되고 있으니 꼭 한 번씩 들르셔서 안중근 의사의 나라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위는 동양 평화를 위해서이다. 한일 양국 국민이 서로 일치 협력하고 평화를 도모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교수대에서 동양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3분 정도 조용히 기도를 올린 뒤 간수가 2장의 종이를 접어 눈을 가리고 그 위에 헝겊을 감고 사형에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중근 의사는 관동도독부 법원에서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한 달여 만인 3월 26일에 순국하셨습니다. 일본은 안의사의 주검과 묘지가 항일투쟁의 성지가 될 것이 두려워 시신을 유기하고 안매장해 아직도 안의사의 시신은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2월 14일이 우리가 달콤한 초콜릿을 주고받는 상술에 찌든 기념일이 되어 있는 현실이 슬픕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살신성인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들과 그 후손들에게 우리는 어떤 보답을 해드려야 할까요?